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야 캐나다에서 미리 취업 비자로 경력을 쌓고 정착이 잘 된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몇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6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뛰어난 능력자들을 위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FSW, FSTP, CC 이렇게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FSW와 FSTP 이 두 프로그램이 해외 경력만으로도 캐나다 영주권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기본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캐나다 취업 경력 없어도 내 점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력 배점이 워낙에 크니까 이걸 제외하고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나다 경력 점수가 있어도 이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기에는 점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대폭 축소가 되면 해외에 있는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저희 고객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경력을 쌓은 후에 비자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눈을 돌린 케이스들이 주로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엄친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제부터 소개드릴 나머지 5개 프로그램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엄친아 아니시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AIP입니다. AIP는 캐나다 4개 대서양 연안 지역의 인력과 인구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격 조건은 해당 지역의 잡 오퍼가 필요하고요. 최근 5년 중에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영어 성적은 4점 혹은 5점, 가족 수에 따른 캐나다 정착 자금이 증빙되면 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경력은 캐나다 경력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해외 경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P는 수속 시간이 한 8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할 만큼 아주 빠른데요. 하지만 캐나다 동부 지역은 산업이 고루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잡 오퍼를 찾는 것이 특히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연안 지역에서 잡 오퍼를 받고 정착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사스카추안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영주권을 쉽게 받으려면 사스카추안으로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카테고리는 해외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잡 오퍼 카테고리는 사스카추안 지역에서 잡 오퍼를 받아야 하고 아큐페이션 인 디맨드 카테고리는 지정된 필수 직군에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헬스와 아그리컬처 관련 카테고리는 해당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점수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잡 오퍼 점수가 없이 초청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도시에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고 만약에 잡 오퍼만 있다면 쉽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Rural Renewal Stream RRS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작년부터 시작된 아주 새 프로그램인데요. RRS는 알버타주의 농촌 소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AIP와 아주 비슷한데요. 해외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RS는 알버타 내에 지정된 커뮤니티에서 잡 오퍼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역시 이 프로그램도 EOI 방식으로 점수제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시골 소도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커뮤니티를 잘 선택해서 보면은 잡오퍼를 받기가 사스카추안이나 동부 연안 지역보다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케어기버 프로그램인데요.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노인, 환자, 어린이를 돌볼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케어기버 경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영어나 프랑스어, CLB 기준으로는 4 이상의 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몇 년마다 자격 조건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케어기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요구되는 6개월 경력을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년간 15,000명 이상의 케어기버를 유치할 예정이니까 돌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영주권 신청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 비자인데요. 스타트업 비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캐나다에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현재 유일한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이고 지역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CLB5로 비교적 낮고 자산 증빙도 기타 다른 자격 조건도 너무 쉬운데요. 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최대 5명의 지원자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내가 굳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이민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나 자산 증빙이 필요 없고 지정된 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받고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니까 그만큼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여기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소개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임시 비자를 통해서 캐나다에 먼저 와서 취업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선호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가 기존 입장과 조금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쿼터는 아주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임시 비자는 급격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5년 내년 영주권자 쿼터가 애초 계획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가 줄었다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앞으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에 적체된 영주권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새로운 영주권 지원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는 것은 누구나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비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